안녕하십니까. 대양전기직업전문학교 대표이사 류선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3년 전기기능사 2회 필기문제, 자, 우리 수험생들이 보건문제를 잘 해오셔서 제가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1번 보시면 무대 및 무대 마루 공연장, 무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연예인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는 이 공연장에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데, 이때 조명용 분기회로 및 전격 전류 32A 콘센트용 분기회로를 놨어요. 자, 콘센트용 분기회로를 시설하는데 전격이 있어요. 자, 얘는 전격 전류 32A 이하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 누전 차단기가 동작하는 감도 전류가 있어요. 그걸 전격 감도 전류라고 하는데, 그 전류가 얼마냐면 30mA예요. 아시겠죠? 이 전류 이하에서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은 기본 문제죠. 교류 전력인데, 단상 기준으로 유효 전력은, 자, 식이 어떻게 되죠? P는 V, I, 코사인 세타. 이때 V를 2로 주어졌어요. 자, 전압 V는 2라는 문자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2I 코사인 세타고, 이 코사인 세타가 바로 역률이죠. 유효 전력도 나오지만 무효 전력도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효 전력은 PR, V, I 사인 세타. 만약 2로 주어졌다면 2I 사인 세타.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유효전력이니까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저항의 크기가 같은 경우, 즉 부하의 크기가 같은 경우 델타 결산 소비 전력, 이걸 P의 델타라고 표현했네요. 그리고 Y 결산 소비 전력을 P의 Y라고 표현했어요. 이들 관계식을 물어봤어요. 이들 관계식은 P의 델타가 P의 Y보다 자 3배 커요. 자, 일반적인 문제를 보면 이걸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델타로 물어봤죠. 자, 만약에 P의 Y로 물어본다면 이 값은 3분의 1. 3분의 1. 자, 델타로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자, 4번은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이 터널에 저압이 배선이 된 경우 이때 공사 방법은 금속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금속재 가요전선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이때 합성수지관의 굵기는 두께가 2mm 이상의 두께를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외에도 애자공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몰드는요, 실내에 옥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옥내에 400V 이하의 전개된 장소. 예전에 전화선 집어넣을 때 이거 많이 썼잖아요. 그걸 몰드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5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중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랬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같아도 되는 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같지 않아도 되는 거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 그리고 임피던스. 이 3가지는 같지 않아도 병렬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볼까요? 자, 6번은 뭐냐면 다음 중 비선형 소자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아마 기능사에 처음 출제된 문제일 거예요. 자, 비선형과 선형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선형은 뭐냐면 비례관계가 자, 직선 형태. 직선 형태를 바로 선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말을 따서 선형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비례관계가 직선 형태가 뭐냐면 V는 IR, 바로 R 소자가 바로 직선형, 즉 선형 소자예요. 아시겠죠? 응? 그 외에 공진관, 그 다음에 코일, 콘덴서, 얘들은 코일은 인덕턴스 L이죠. 그 다음에 콘덴서는 C예요. 그리고 공진관은 공진을 이용한 관인데 얘들은 L과 C가 자, 접속이 되어 있는, 결합이 되어 있는 회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C는 다 뭐냐면 비선형 소자예요. 아시겠죠? 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선형 소자는 R만 해당되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볼게요. 요것도 처음 출제된 문제인데 다음 정전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정전기는 서로 마찰이 되거나 접촉해서 뗐거나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 극성을 갖는 걸 바로 정전기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액체가 관을 통과하는 경우 그랬는데 자, 요거를 뭐라 하냐면 유동대전이라고 해요. 액체가 관을 통과하면 여기서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대전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대전이죠? 정전유도죠. 정전유도. 요것도 대전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찰전기죠. 마찰전기를 서로 대전이 되죠. 그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건전지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서로 접속하면 전기회로가 형성이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자, 마찰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바로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8번은 전격이 1000V, 500A, 역률 90%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전류는 여기서 단락비가 1.3이라고 주어졌죠. 그죠? 자, 요것만 아시면 단락전류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단락비라 하면 전격전류를 IN, 단락전류를 IS, 즉 단락시 흐르는 전류, 이 IS를 한다면 단락비는 IN분의 IS예요. 그러면 단락전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락전류 IS는 단락비에다가 전격전류 IN을 곱하면 되죠. 단락비가 1.3이고요. 자, 전격전류가 500A예요. 이거 곱하면 650A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직류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는 그랬는데요. 자, 직권 전동기는 자, 회전이 토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들 관계가 이 토크는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또는 전기저전류 IA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은 변압기에서 자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변압기는 1차의 권수비를 이용해서 2차의 전압을 유도를 시켜요. 그래서 2차 전압이라 한다면 이 값이 얼마냐면 4.44 FN의 자속 파이로 이렇게 기전력이 2차에 유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속을 물어봤으니까 자속 파이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요 값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요. 그럼 자속 파이는 뭐가 될까요? 파이는 4.44 FN분의 기전력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전력의 비례, 왜 분자했습니까? 기전력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도 자주 안 나오는 문제인데 출제가 됐어요. 똑같은 크기의 저항 5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합성저항 최대값은 최소값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합성저항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직렬이겠죠. 직렬. 그리고 최소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병렬이겠죠.
병렬. 그러면 직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저항이 하나 값이 R1이라 한다면 요거의 5개니까 5배로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소는 자, 똑같은 값 저항 R1을 자, 5개 병렬로 연결하면 하나 값에 5분의 1이에요. 요 비율 따지면 돼요. 요 비율 따지면 R1은 어차피 약분될 거고 여기 있는 5가 그대로 올라가서 곱해지니까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의 제곱으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일일이 계산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5의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25배가 되겠네요. 최대는 최소의 25배.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까요? 자, 12번은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에 쓰이는 계전기는 그랬는데, 자, 발전기나 변압기는 1차와 2차를 비교해서 전압이나 전류의 비율 차를 이용한 바로 자, 이 고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바로 차동 계전기라고. 차동 계전기. 사실 엄격히 따지면 앞에 비율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비율이란 말이 없어도 자, 차동이 바로 2번이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동기발전기에서 단락비가 크면 다음 중 작아지는 것은 그랬는데, 자, 좀 전에 단락비 우리가 계산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이 단락비가 정의식이 뭐였어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였어요. 그죠? 또 만약에 퍼센트 임피던스가 구해지면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이 바로 단락비인데, 자, 이 단락비가 크면 클수록 단락 전류 커지고요. 그 다음에 기기도 커져요. 기기도 커지니까 공극도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니까. 그러면 작아지는 건 뭐냐면, 자, 동기 임피던스와, 왜냐면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니까 동기 임피던스와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은 동기전동기 자기기동법에서 계작원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그랬는데요. 자, 단락하는 이유는 단락을 하게 되면 전류는 최대로 흐르게 되지만 전압은 거의 0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전압에 의한 절연이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단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적당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15번 볼게요. 자, 15번은 슬립이 0일 때 유도전동기의 속도는 그랬는데, 자, 유도전동기는 식을 알면 풀 수 있어요. 식이 어떻게 되죠? 1 슬립 곱하기 동기속도 ns란 말이에요. 근데 슬립이 0이니까 뭐가 될까요? 얘가 0이니까 바로 ns가 되겠죠. 즉 유도전동기의 회전속도가 바로 동기속도와 같아져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 문제는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을 사용하게 되는가 그랬는데, 이 게이트 단자에 자, 보통 P형 반도체를 연결을 해서 바로 게이트를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자, P형이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7번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그랬는데요. 자, 반발 기동형이 가장 기동 토크가 크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것도 좀 기억해 두세요. 가장 작은 거 뭐냐면, 자, 쉐이딩 코일이요.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자, 기동 토크가 큰 순서대로 배열하여라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할 수 있고 이 문제도 풀 수 있고, 또한 이 쉐이딩 코일형은 자, 역회전이 불가능한 유도전동기이기도 하죠.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금속 전선관의 종류에서 후광 전선관의 규격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이 후광은 두꺼울 후자예요. 그래서 금속관 중에서
두꺼운 전선관을 바로 후광이라고 하고, 자, 내경의 짝수로 표기하죠. 그죠? 종류를 보면, 자, 16, 22, 28, 36, 자, 42, 54, 70, 80, 뭐 9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암기 못해도 대략 뭐 한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10단위로 주어져서 그게 답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0단위는 딱 70 하나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종류가 아닌 것은 바로 48이 되겠죠. 그죠? 48. 그래서 후광은 약간 경질 비닐관의 규격과 똑같아요. 단지 경질 비닐관에 여기 작은 게 하나 더 있어요. 14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 하나 차이고 똑같은 규격이니까 몇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9번 볼까요? 자, 19번 문제는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의 안전함으로 공장, 빌딩, 전기 설비에 전기실에 많이 사용되며 큐비클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큐비클이란 건 뭐냐면 직육면체 형태를 바로 큐비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배전반이 폐쇄식인데 우리 아파트 전기실에 금속 함으로 되어 있는 짜져 있는 그걸 바로 큐비클형이라고 하죠. 폐쇄식 배전반이라고도 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20번은 다음 중 유도전등계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이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1차 값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뭘까요? 역률이 되겠습니다. 4번. 21번. 자, 450에 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전선의 약호는 그랬는데, 자, 일반용 단심, 심이 하나잖아요. 그죠? 자, 심이 하나인 비닐 전선을 뭐라고 약호를 칭하냐면, N의 R이라고 약호를 칭해요. 아시겠죠? 저 영어 약자에는 단심이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지 않는 빳빳한 이런 뜻의 영어 약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세로축과 만나는 점의 값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랬는데, 22번은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보면 가로축이 자개 색이, 세로축이 바로 자속 밀도의 색인데, 곡선의 형태를 보면 한 주기당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자와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주기마다 루프를 형성하는데, 요게 세로축이고 세로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뭐라 한다? 잔류작이라고 해요. 잔류작이. 그 다음에 가로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HC라는 문자를 쓰고 보자력이라고 하죠. 자, 이 문제를 보면 세로축이라고 했어요. 세로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는 바로 잔류작이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가 유독 어려웠던 게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계산 문제를 안 푸시는 분들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23번은 코일에 흐른 전류가 0.5A, 축적되는 에너지가 0.2 줄이 되기 위한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에너지를 주어졌기 때문에 에너지식을 아셔야 돼요. 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가 얼마예요? W는 2분의 1 Li 제곱. 자, 문제에서 L로 정리해서 L을 물어봤으니까 인덕턴스 L로 정리하면 L은 자, 2분의 1 곱해져 가죠? 2W. 그 다음에 여기 있는 I 제곱은 나눠져 가죠. I 제곱 분모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계산기로 누르면 되고, 에너지가 얼마? 0.2줄. 자, 전류는 몇 암페어? 0.5암페어. 요거의 제곱. 요건 계산기 눌러야 돼요. 계산기 눌러서 환산하면 1.6 헨리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4번 볼게요. 자, 24번은 조명등을 숙박업소 입구에 설치할 때 현관등은 자, 최대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이건 쉬운 문제죠? 자, 현관등에 타임 스위치가 있어요. 요즘은 좋아서, 다 기술적으로 좋아서 그냥 감지해서 사람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꺼지잖아요. 옛날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숙박업소는 성인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빨리 소등이 돼요. 자, 1분 이내에 소등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주택에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3분 이내에 소등되는 바로 타임 스위치를 시설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분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볼게요. 자, 25번도 계산 문제인데 이것도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죠. 그죠? 자, 문제 보시면 코일의 전류가 3A가 0.5초 동안 6A가 되었다. 이때 기전력이 60V가 발생을 했다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어떤 식의 적용이 될까요? 인덕턴스 L에 의해 유도되는 기전력 E는 마이너스 L에 델타 T분의 델타 I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고 자, 이게 기전력이고 크기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여기서는 빼서 그냥 환산해도 돼요. 인덕턴스 L로 정리해 볼까요? L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이 값을 좌변으로 즉 역수로 대입시키면 되죠. 기전력 E 곱하기 델타 I분의 델타 T. 자, 기전력은 60V 그 다음에 요거는 전류의 변화량 얼마? 3에서 6으로 변했잖아요. 6-3분의 자, 시간은 몇 초 변했어요? 0.5초. 자, 이거 빼서 계산하면 3이 되고요. 약분하면 20이 되겠고요. 20하고 0.5 곱하면 10 헨리가 되겠죠. 그죠? 인덕턴스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26번 볼까요? 자, 26번은 접지를 하는 목적으로 설명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접지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감전사고 방지, 이상전압 상승 방지, 또 바로 화재와 폭발 방지. 그 외에 자, 계정기 동작 확실.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계가 없는 것은 바로 전기 설비 용량 감소죠.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 27번은 고압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해야 할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인가 그랬네요. 자, 가공 인입선이 뭔지 아시죠? 가공 인입선은 전주의 변압기에서 분기해서 우리 수용가로 들어오는 선을 바로 가공 인입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공 인입선이 고압일 경우 자, 도로를 횡단한다면 몇 메타 이상? 6m 이상 높이의 시설을 해야 되고 자, 저압일 경우도 기억해 두세요. 자, 저압은 5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고압이니까 바로 6m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8번.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오고 이번에 또 나왔는데 자, 캡타이어 케이블을 공사할 때 지지점을 지지하는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캡타이어 케이블은 일반 케이블하고 다르게 자, 지지점 거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1m 이하마다 지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용도에 따라 시설할 때는 그 지지점 간 거리가 1.0m 이하로 한다. 이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석가래와 석가래 사이에 캡타이어 케이블을 시설할 수 없을 때는 메신저 와이를 접속한다 그랬는데 자, 석가래란 말이 뭘까요? 석가래는 우리 한옥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지붕 있죠. 그걸 석가래라. 그 안에 만약 케이블을 집어넣으면 이 공중에 약간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시설하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메신저 와이어로 접속해. 여기서 메신저 와이어는 케이블을 서로 접속해주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메시지가 뭔지 아시죠?
문자 주고받는 거잖아요. 여기 메신저 와이어는 전선을 서로 접속해 주는 거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2번도 맞아요. 3번 보시면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지지점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그랬는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면 그만큼 위험도가 낮겠죠. 위험도가 낮으면 지지점 거리를 좀 멀리 해도 돼요. 그래서 6m 이하마다 자, 내성 규정에 나와 있어요. 6m 이하마다 지지해야 된다. 3번이 내용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은 내용이 뭐냐면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케이블과 박스, 기구 간을 접속을 할 때는 이들 지지점 거리는 0.15m입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볼게요. 자, 29번은 가정용 전기 세탁기를 욕실에 시설하는 경우 콘센트의 규격은 그랬는데 자, 가정용 전기 세탁기는 당연히 저압이겠죠. 그죠? 저압이면 단상이니까 이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5A가 사용 전류예요. 그래서 정답은 자, 접지극부 물기가 많은 욕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지극 들어가야 되고 접지극부 이극 15A가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은 합성수지관을 상호 접속 시에 관을 삽입할 때 깊이는 관 바깥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되는가? 단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합성수지관을 접속할 때는요. 접속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걸 커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커플링은 그냥 거기에 나사길이 나 있어 끼우기만 한대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열을 해요. 합성수지관 한쪽 가열을 해. 가열을 해서 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면 가열하면 얘가 녹잖아요. 그러면 이 녹으면서 얘가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근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외경에 1.2배 이상 삽입을 해서 접속을 해야 되고 접착제 쓰지 않을 때 그다음에 접착제를 만약 사용을 한다면 이때는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죠? 이때는 0.8배 이상으로 자, 삽입을 해서 접속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1.2배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